생방송 애국 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빗기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독립.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톱은 했고 이제, 이제 몸통 쫙 한번 갑시다. 손톱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간 거구나. 이제 학교로 수금하시는 박 여사님, 그 대학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네. 조금 몸통으로. 학교로 수금하시는 지금 박 아까 여사님. 그 세 번째로 가장 크다는 대학 영남대학교 관련한 이야기인 거죠? 예, 그 영남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취재하느라고 지난주에 부산과 대구를 오랜만에 출장을 이틀을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요 출장을 가게 된 계기는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오. 부산 쪽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 김해공항? 예,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김해공항 김해에 있죠. 무슨 부산에 있어요. 네, 저 김해공항이 있는데 그 부산이 이렇게 산도 많고 뭐 한데 이렇게 김해공항 보면 김해공항 뭐 공항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김해공항 주변으로만 이렇게 좀 평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주변에 가보시면 휑하죠. 예, 뭐 공항 주변으로 뭐 이렇게 논밭 있고 뭐 비닐하우스 있고 뭐 조그마한 이렇게 공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부지에. 근데 그쪽에 김해공항 그 인근에 영남대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평평한 그 대지에서 요 망원경을 딱 갖고 요렇게 방송이라니까 이렇게 훑어보면 네. 360도 한 바퀴 돌리면 눈앞에 보이는 땅이 한 70%가 영남대 땅이다. 오.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렇게 쫙 돌아다 보면 그렇죠.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예, 거의 대부분 뭐 영남대 거다. 네. 거의 지평선 수준의. 그러니까 서부 영화 자이언트에나 나올 만한 텍사스에 다 이게 다 내 목장이야 뭐 이런 거네. 그 저기 오. 영남대는 대구에 있는데 뭐 약간 이제 그 제보하신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대학이 왜 부산에 뭐 주로 뭐 이렇게 뭐 농지 뭐 대지 그러게요. 이런 거를 왜 그것도 뭐 이렇게 한두 평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일종의 그 박정희 정권이 영남대에 좀 이렇게 토지를 불화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나라 국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학을 뭐 이래저래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토지를 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땅을 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사립에 국가에서 땅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군다나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이 부산 쪽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좀 이상해서 이게 혹시라도 어쨌든 간에 뭐 좀 뭐 박정희 정권과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산에 내려가서 제가 뭐 이렇게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떼보셨어요. 네, 강서 등기소 가가지고 네, 그 저기 차도 안 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강서 등기소 가가지고 그 자판기 앞에서 저 괜한 디테일. 자판기 앞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손에 한 뭉치를 쥐고 번지수 찍어가면서 계속 그 등기를 자판기 뽑기 위해서. 네, 등기부등본을 김해공항 인근 번지수 확인해가지고 번지수 딱딱딱 강서구 대조 이동 250 몇 번지 몇 해가지고 계속 뛰었죠. 설마 전부 다. 정보는 안 띄고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땅이 엄청 넓어요. 그 집원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등기부분을 뛰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정도로 그렇죠. 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민중의 소리에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만큼의 네.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는 그런 땅이다. 네, 장난하는 도 거예요. 아니고 등기부 보통 등본을 사람은 떼는 그냥 돈. 한 장. 그죠?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 떼는데 한 통에 1,000원입니다. 한 통에 1,000원인데 제가 2만 원어치를 뗐는데 쨌는데 빙산의 일가. 20장을 떼는데. 대박이다 정말. 20장을 떼는데 그 두 통이 나오더라고, 두 통. 20장에서 2통이 걸린 거예요? 예, 두 통이 영남대 거? 예, 토지를 뗐는데 200 몇십 번지 몇 번지. 559 저기 뭐 이렇게 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나오더라고요. 소유 영남대. 예, 학교법인 영남학원 예. 이렇게 해서 예, 영남대 재단인데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거기 영남대 땅인 건 확인이 된 거네요. 네, 그 어쨌든 김해공항 인근에 영남대 땅이 있는 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잠깐 저희 행동대장 형님 최한욱 형님께서 네, 제 학교 선배십니다. 그래서 파이팅! 네, 파이팅! 오늘 방송 좋아? 뭐야 이게 갑자기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연들이 민중의 소리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제가 2만 원어치만 띄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김해공항 인근의 땅의 규모는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뗐더니 어쨌든 소유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그 등기 연월일이 1967년 12월 15일인가 하여튼 12월 달입니다. 1967년. 1967년 12월. 박정희 정권 때 하여튼 뭐 그렇죠. 소유가 넘어온 때. 거네요. 예.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 한창 때. 네. 그 등기를 했는데, 그 땅 등기를 했는데, 일단 이상하죠? 그러게요. 네. 왜? 근데 그 전에 국유지였던 거는 확인이 됐나요? 67년 이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등기가 전산이 되면서 기존에 왜 그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보면 일제시대,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되기 전에는 그 다 손으로 쓰잖아요. 네. 이렇게 등기부등본 이렇게 링 달린 거 책자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세로로. 세로로. 지금은 폐쇄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옛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세로로 세로로 예, 저거. 역사가 이렇게 또 그 땅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폐쇄 등기부등본. 그건 1,500원입니다. 비싸서 못 뗐구나. 폐쇄 등기부등본을 띄고 2통이니까 뗄 수 있어. 뗐는데 온통 한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은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 이력은 나와 있는데 온통 한문이라서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이러지 말자.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게 워낙에 글씨도 깨알같고 이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그 마이크로 필름을 네. 그 그렇지. 톤으로 인쇄한 거라서 네, 이게 잘 안. 식별도 어렵고. 또 손으로 쓴 거라서. 네, 한자를 못 읽는 게 아니죠. 그죠? 인쇄가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거라. 저희 학교 그렇습니다. 학교 굳이 핑계를 대자면. 한자를 몇 년도부터 추적이 되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그게 일제 시대니까 1940 몇 년도 뭐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한자로 써 있는데 네. 이 내자씩 써 있는 거 아니야? 내자? 아니 이게 숫자를 읽을 수 있잖아. 1,000. 아니 우리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면은 석자인데 저렴하다. 이씨. 내자로 돼 있는 거지. 일본식 이름으로. 다카키 마사오. 네, 그래서요? 네, 아니, 그래서. 그렇게는 못 읽어요. 아, 이거 흥미진진한데. 풍신수길 뭐 이런 때 거지. 봤는데요. 제가 혼자 해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거기 강서 등기소 직원분한테 예. 금방 알죠, 그런 분들. 근데 제가 해독한 게 있긴 있어요. 예. 잠깐 훌륭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다 해독네, 원래. 알았어요. 그 수많은 한자 중에 깨알 같은 한자 중에 대구대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대구대. 대구대학. 어. 대구대학을 하나를 제가 이해를 해서 그것도 명확하진 않은데 어렴풋이 하여튼 대자는 맞고 구자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대학 같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발견을 하고 물어봤죠. 등기소 직원한테. 이게 제가 이렇게 1,500원 주고 띄긴 띄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치겠다. 네. 저 옆에 고참이 계시니까 저희 네. 고참 등기소 직원분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성분이신데 아주 친절하게도 예. 쭉 읽어주셨어요. 예. 그분도 못 읽으시는데
뭐야? 근데 같이 이상한 개그를 해. 같이 고민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민을. 도대체 이걸 왜 알고 싶으신데요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정 기자님 훌륭한 동기주의와 가정주의자인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함께 고민해 주었다. 친절하시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 등기부등본 일단 그 보는 법 이게 옛날 거라서 되게 이상하게 지금은 이렇게 딱 왁구가 짜 있어가지고 소유주 등기 연월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에 맞춰서 써 있죠. 양식대로 있는데 왁구 전문. 오늘 왜 이러니? 이 저렴한 거. 그 양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써 그냥. 선이 그렇게 가 끝이에요. 그 여기 한문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거의 백지 위에 그냥 막 한문이. 예. 그랬더니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입니다. 최종적으로 요 포인트에서 전산화된 등기부등본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암호 해독법을 독해법을 받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흐름대로 따라가서 제가 보니 이게 대구대인데 이게 대구대가 맞는 것 같습니까? 보시더니 예, 대구대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렇죠. 토지 등기부등본 얘기가 네, 토지 무슨 등기부등본. 저 이 관계 토항비를 해독하는 얘기 같아. 고고하기야 이게. 비문 뭐 이런 거 탁본.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서두가 좀 길긴 한데요. 지금 벌써 1시가 다 돼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뭐지? 오늘 방송 이상해. 네. 이상해. 다들 모여서 하지 맙시다. 다 제정신은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거는, 그러니까 그 확인이 가능한 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영남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김해공항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는 대구대 원소유주는 대구대였다. 대구대였는데 등기원인 통합, 아니 합병. 그러니까 전산화된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이 합병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예. 저는 이게 토지 합병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학교법인 합병인. 인데 학교법인 합병인데 저는 이렇게 모르고 토지 합병인 줄 알고 이게 뭐 토지가 합병돼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등기를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죠. 토지 합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 등기소 직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합병이 토지 합병이 아니라 법인 합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대 소유였는 대구대 땅이었는데 대구대가 법인 합병이 돼서 영남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땅도 넘어왔나 보구나.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걸 단서로 하여튼 좀 이렇게 그 땅의 뭐 이력 물론 사실은 원래 내려간 거는 이게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땅도 좀 영남대에 좀 챙겨주신 거 아닌가 꽂아주신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서 또 땅은 땅대로 어쨌든 간에 영남대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영남대 계신 교수분들 좀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취재를 했던 거죠. 서두가 길었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대구대학이었는데 이게 영남대로 뭐 바뀐 건가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건데? 그렇죠. 사실은 영남대는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네. 정수장학회와 함께 영남대는 일종의 작물로 영남대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네. 지금 박근혜 후보죠. 네. 부그 네. 부그께서 1980년 그 이사장으로 들어갔다가 29입니다. 아까 그 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들어간 해와 같습니다. 동시에 맡은 거예요? 네, 그렇죠. 1980년 많은 걸 하셨군요, 제 나이에. 네, 29살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증여 같은 거랑 거네요. 그쵸, 증여죠. 아버지가 갑자기 네. 사망을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부조야? 이거는 부조는 아니고요. 상속이 된 상속이죠. 상속 개념이 되는 예, 거예요. 상속이죠. 그러니까 그 뭐 상속 개념 나와서 말씀을 약간 그 영남대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추적한 그 1,000원짜리와 1,500원짜리를 투자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강서등기소도 가고 강서구청 뭐 등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토지 이용 계획원 이런 것까지 다 떼어봤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그 김해공항 인근에 있는 땅은 거기가 저희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예. 고도 제한도 있겠고. 그렇죠. 예. 예. 공항 그래서- 인근이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일 때는 이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지. 없다고 예. 봐야죠. 예. 개발이 제한돼 있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마음대로 뭐 팔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평당 몇백 원 수준. 뭐 그렇죠. 이렇게 내원제.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이제 2006년이 아니구나 오세훈 시장 때 예. 네. 그 내곡동 인근에 또 오세훈 시장이 처 명의로 예, 예. 해서 거기. 그 그린벨트의 땅을 한참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정 기자 경찰서도 네, 다녀오시고. 제가 그 어. 서울시경 가서 강도 높은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았던 일화가 있었던. 오세훈이 고발해가지고. 올해 또 가겠네. 예? 지금 분위기 보니까. 불그흐께서 또 고발하시면 또 가야 되는데. 그린벨트.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개발 제한구역 그런데 이게 그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대구대, 그러니까 영남대가 대구대와 청구대를 합병을 해서 예. 통합을 해서 1967년 12월 15일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손에 들어갔느냐? 예. 이 사실은 그 대구대 박정희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다카키 마사오라고 네네. 할까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해서 그분인 거죠. 예, 그분이죠. 이제 일본 네. 이름까지 가지고 계신 예, 분이신데 마지막 황군이라고 네네. 지난번에 예, 얘기했던. 예. 근데 대구대와 청구대는 이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이런 갑자기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예, 그 학교입니다. 대구대는 우선 청구대를 보면 청구대는 1950년에 야간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최해청 선생이라고 네. 설립하신 분이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뭐 진보적이거나 좌파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합리적인 우익이라고 할까? 좀 애국지사 당시로 따지면 좀 뭐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나 민족주의자 정도? 예, 그런 네. 분위기죠.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대구고보 재학 시절 때 예.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17살부터 본격적으로 이야.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쨌든 당시 이제 뭐 이렇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후학들을 양성하고 뭐 이래야겠다 뭐 이런 뜻에서 지역에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야간 대학을 예. 교육 사업에 힘써보자. 예,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학교고요. 대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대는 1947년에 이 설립자가 최준이라는 분이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최준도 있고 뭐 정씨 집안도 나오고 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건 어쨌든 최씨 집안, 경주 최씨인데 예. 이분들 최 씨가 많이 나와. 최씨가 뭐지? 좋은 쪽 나쁜 쪽 되게 많네. 경주 아주 최씨. 많이 나오네. 그렇죠. 경주 최씨인데 그 많이 아실 거예요. 만석군. 경주 네. 최부잣집. 최부자. 아하. 예전 부자들을 보통 만석군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만석을 1년 소출량이라고 그죠. 하는 네, 이 만석 생산량이 만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석군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주 그 자자손손 저렇게 지역에서 지역 유지로. 그쵸 예, 예. 부유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뭐 네. 이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경주 최부잣집 뭐 가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일례로 들면 100리 이내에 주변 100리 이내에 굶는 사람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 맞아요. 유명하죠. 예. 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돌봐주고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노블리스 오블리지. 네. 네. 보기 힘든 거. 멸종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되게 실천에 옮기신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본인의 재산을 다 털어서 과수원 가지고 있는 땅, 뭐 이렇게 경주 최부잣집이니까 땅이 많았겠죠. 예. 그 불국사 인근에도 땅이 있고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이제 땅을 찾아 산만리했던 그 김해공항 인근 땅, 이게 다 이런 저기 이 최준과 당시에 이제 설립했던 지역 대구 지역의 유지분들이 재산을 털은 거죠. 예. 재산을 털어서 1947년도에 이제 대학을 설립을 했고 그래서 그 경북 대구 지역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죠. 연고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청구대와 대구대. 청구대와 대구대. 예. 이런 개념으로 학교가
발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나서 뭐 이러저러한 정비 사업을 꽤 많이 했는데 뭐 새마을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대학도 정비 사업. 대학 정비도 있었어요? 예, 대학 정비 사업. 그러면 학교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뭐 특별히 부실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당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무슨 대학에도 무슨 혁명 정신을 좀 뭐 불어넣는다 뭐 이런 5.16 혁명 그렇죠. 정신을 이런 류에서 독립군이 세운 네. 대학의 혁명 정신을 불어넣겠다고? 명치유신의 혁명 황군 정신을 황군 정신을? 아이고, 난감해라. 이거를 이제 미치겠네요. 예. 대학 정비 사업이란 명목으로 일종의 대학의 어떤 더 많은 설비 투자와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것에 좀 미달하면 이렇게 좀 압박을 넣는 거죠. 쥐고 흔들려고. 네. 그래서 미달하면 넌 4년제인데 2년제로 강등시켜 버리겠다. 학생들을 감원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정비 진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대구대와 청구대도 이 여파에서 사실 뭐 좀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100% 강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정희 정권이 대구대와 청구대를 내가 저거를 먹어버려야 되겠어. 어떻게 뺐을까? 이랬다기보다는 사실 출발은 대학 자체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잠깐 대학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로 좀 압박도 받고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요구도 받고 그러면서 돈이 약간 좀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일단은 정권에 자꾸 뭐 투자를 하라 그러고 뭘 하라고 하니까 뭐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정난도 오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청구대 같은 경우에는 66년도에 재단 격리 직원 비리 사건 뭐 이런 게 터지고 그 다음에 67년 6월에 본관 신축공사 그러니까 66년에 재단 격리 직원 비리 사건 터지고 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청구대의 설립자 독립운동하셨던 그 최혜청 선생이란 분이 일종의 재단의 반대파 이런 이사들에 의해서 축출됩니다. 끌어내지고 그리고 67년도에 바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고 나서 본관 신축공사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설계 변경을 좀 하니까 애초에 3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요거를 5층, 6층 이렇게 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나버려요. 공사하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무너지면서 당시에 한 10여 분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큰 사고였네. 30여 분 중경상 있고 거의 뭐 대형 참사. 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로 보면 뭐 전대미문의 사건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때 이제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최혜청 선생을 이렇게 축출하고 들어선 경영진이 요거를 좀 모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형사 책임 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질 사법 처리 이런 문제가 제 10명이 죽었으니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재단의 책임이 학교 측의 책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모면을 해보려고 이제 사법 처리를 좀 위기를 넘기려고 묘안을 짜내는데 대학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드리자 이런 묘안을 짜냅니다. 네, 참. 씨발, 천재야, 씨. 이거 천재야, 이 새끼는. 그저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고, 씨. 그러니까 그 전통이 살아 있었으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거 다 대통령한테 헌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고 사고 나면 저를 대통령 견납하고 싶습니다. 대구 지하철은 나도 안 잡힐 거 아니야, 이제. 대통령 것입니다. 야. 아이 속 터져. 진짜. 예, 그래서 어쩔 거야. 코미디다 진짜. 그 당시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나올까요, 난.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당시 이제 어쨌든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이제 끈이 닿는 학교에서 이것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나서서 정권과 일종의 거래, 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간 거죠. 박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하게 된 거죠.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받아주셨군요. 그렇죠.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처벌은 안 하고. 예, 뭐 어떤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권력도 있고 아주 유세등등하지만 대통령을 무슨 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천년만년 하실 생각이셨는데 언젠가 물러날 텐데 물러나면 어디 가서 뭐 빗자루 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가장 폼나는 게 그 학교
학장이나 그러니까 학교 이사로서 후학을 양성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역사의 기록되기도 아주 폼나지 존경도 않겠냐. 받고 명분도 있고. 외국에는 뭐 대통령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각하께서 콜. 혹 하시고 이제 콜 하신 거죠. 각하께서 콜 하시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섰겠죠.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도 지내고 이후락. 네, 비서실장을 지낸 이후락이 나섭니다. 이후락이 어허. 나서가지고 청구대 접수를 추진을 하고 접수? 네, 그 실제 그래서 67년 8월에 접수를 하는데 그 이사진들이 좀 추가가 돼요. 기존 이사에서 추가된 이사들이 이동영 당시 공화당 의원이고요. 김성곤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입니다. 야, 이놈 대우하잖아. 아이, 적당히 들어야지. 완전히 이제 인수합병하는 점령군의 모양을 갖췄구나. 보스 36 작전. 이 영화 제목이 딱 생각난다. 그리고 청구대 접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후락 또 청구대 이사로 들어갑니다. 이후락도 이사로.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 청구대가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력 아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대구대는 그럼 어떻게 넘어가게 됐느냐라는 게 있는데 대구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준과 대구 지역 유지들이 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네. 설립한 대학인데 이 최준 당시 이제 이사 이분이 경주 최씨 이분께서 이미 재산을 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압박이 들어오니까 더 자꾸 더 설비를 늘리라고 하고 뭐 투자를 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고 이미 다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지금 뭐 이분 당연히 최준 설립자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70년대가 그렇죠. 이제 돌아가셨고 장손이 계십니다. 지금 최염이라고 장손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80세가 아이고, 되셨어요. 예.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이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뺏기고 나서 45년 동안 오로지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박정희의 이 악랄한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해악질을 알리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리고 영남대가 바로 잡히는 것을 바로 서는 것을 보고 내가 눈을 감겠다. 보고 눈을 감겠다라는 섯을 일념으로 퍼런. 예. 그래서 정정하세요. 80세신데 아, 지금도 그래서 영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아이고, 대구, 뭐 예. 경주, 뭐 서울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제가 대구 내려갔을 때도 서울에 계시다가 대구에서 집회 있다고 해서 집회 참석하시고 토론회 참석하시고 또 그날 밤에 서울 올라오시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이 최영 선생 말씀이 당시에 그렇게 문교부에 지금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죠. 예. 예전에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들 문교부. 아시는 문교부. 문교부에서 학교에 새로운 투자를 자꾸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준 선생이 아니 내가 돈이 이미 투자를 해서 할 게 없는데 자꾸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삼성 이병철이 여기 이제 이병철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 삼성 이병철이 당시에 이제 한국비료라고 그렇죠. 모르지 울산 지역인가요? 이쪽이 뭐 공장 설립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만나게 된 과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최준 선생을 그 대구로 찾아와서 이병철이. 예, 한국비료 뭐 최영 선생님 말씀은 한국비료 공장 무지 보러 가는 길에 예, 내려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들렸다. 이렇게 좀 만났는데 뭐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대학 얘기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어쨌든 당시 이병철이 재산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고 예. 하니까 이 최준 선생께서 사람들 뭐 이렇게 젊은 청년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한번 대학을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려대인데 당시에 이제 보성학원 뭐 그렇죠. 이렇게 보성학원이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제 고려대가 지금 누가 맡고 있는지 아냐? 인촌 김성수 선생 아니시냐? 이병철이 답하기를.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게 원래는 그 인촌 김성수가 아니라 보성학원의 설립자는 따로 있고 예. 그 이후에 보성학원을 천도교의 손병희
손병희 선생이 맡아서 하시다가 지금 인촌 김성수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제 고려대하면 이제 인촌 김성수를 떠올리듯이 그렇죠. 대구대를 당신이 이렇게 지금은 젊은 나이고 뭐 이렇게 좀 맡아서 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하면 이름이 남고. 저 이름이 남고 그래서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 삼성대가 될 뻔했네요. 최영 선생 말씀은 제가 뭐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이 당시 이병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 대구대를 한 수 이남의 명문 최고 명문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권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설립자인 최준 선생은 운영권은 넘기지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내가 좀 한번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테니 내가 안심이 안 되니 나를 이사로는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지 좀 보려고 코치도 하고 뭐 이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데 청구대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뭐 사건이 터지는데 잘들 아시는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사카린 밀수 사건. 그렇죠, 이병철이 그렇죠. 사카린 밀수. 이병철 회장이 그렇죠. 삼성의 역사에 영원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1966년 5월 24일 날 딱 걸렸어. 삼성이 이제 경남 울산시에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비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비료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 한국비료가 사카린 2259포대를 밀수를 하죠. 요거를 뒤늦게 이거 밀수한 건 5월인데 1966년 5월인데 1966년 9월에 경향신문이 뭐 일종의 단독 보도를 해서 한국비료가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위장해서 들여왔고 이걸 판매하려다가 들통이 났는데 세관에 벌금만 내고 무마됐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 파문이 일고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이 일로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가 구속이 되고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을 하고 한국비료는 국가에 헌납하겠다. 사고만 치면 각하에게 헌납해. 진짜. 성명. 각하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왕이야 왕. 왕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병철은 구속 안 되고 이게 뭐 대신에 대통령이야. 한국비료 기부 체납하고 야, 뭐 이런 씨발. 진짜. 그 대신 아들을 볼모로 보내고. 미치겠다 진짜. 아우 씨. 미치겠다 진짜. 네. 그래서 국가에 헌납을 하고 어쨌든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예. 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대구대마저도 정권에 넘기는데요. 이게 아마도 지금 뭐 최영 선생이나 지금 영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져서 차남도 구속되고 본인도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서 어쨌든 좀 최대한 정권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무마하고 예. 잘 보이려는 뜻에서 뭐 본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구대까지도 넘긴 거 아니야?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넘긴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사장으로 영남대 이사장으로는 있었습니다. 예,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대구대학교. 그렇죠. 예. 대구대 이사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넘기게 되는데 이게 본인이 그냥 알아서 넘긴 건지 예. 아니면 이 넘기는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요걸 한 가지 있는데 당시 이제 이병철 장남 이맹희라고 잘 아시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또. 이건희랑 한참 싸우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병철 회장의 기일에 뭐 뒷문으로 못 들어간다. 뭐 오지 말아라 뭐 어쩌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와서 전두 붙이지 말라 그러고 뭐 올려면 뒷문으로 몰래 오라 그러고 막 이런 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못 온다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뭐 남의 집안 제사가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뉴스에 달아지는지 참 좀 웃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맹희가 이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라는 걸 발간한 적이 있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락 씨가 어느 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를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를 차지한 다음 영남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좀 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청남대
청남대래. 청남대. 청구대. 네. 청남대는 제 별장, 예, 대통령 별장. 청구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유락이 전면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구대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하는 작업에도 이유락이 당연히 나섰겠죠. 아,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네, 대체. 중앙정보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넘버 2. 예, 그러니까 그걸 중앙정보부장이 왜 그런 데까지. 아니야, 일을 중앙정보부는 각하의 모든 걸 다 돌봐드리는 걸 해야지. 집사? 집사 중에 모든 돈 되는 정보를 다 모으는 거지. 상집사. 상집사. 심지어는 뭐 청부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안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청구대와 대구대가 각각 그 통합 결의를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이사회가 열리는데요. 통합 참 쉽네, 그 동네는. 예, 옛날에랑. 1967년 12월 15일 날 서울 반도호텔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위치는 시청 인근에 있던 곳인데요. 이 반도호텔이 여기가 그 이유락이 중앙정보부장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사실 이렇게 밖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쓰던 일종의 좀 개인 사무실이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도호텔이. 호텔방 하나 그냥 잡아가지고. 예, 호텔방 하나. 예. 그래서 이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쓰던 호텔방에서 통합 이사회를 열고 통합을 하고 이제 그 각각 일종의 뭐 좀 헌납과 그 강탈이 약간 좀 섞여 있는 이런 각각의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대구대와 청구대를 합치면서 이제 영남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강탈반 혼납반으로. 영남대 그러니까 이게 강납 혹은 헌탈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권총한 자로 이렇게 꺼내놓고 자 서명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구대와 청구대 각각의 설립자이신 그 대구대 설립자이신 최준 선생은 장손인 최염, 지금이야 최염 선생이 80세지만 당시에는 젊으셨. 네. 네. 이제 장손인 최염을 대동에서 당시 이사회장에 가서 이병철 나오라고. 내가 학교를 넘긴 적도 없는데 왜 네 맘대로 학교를 누구한테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했는데 죽음 알고 아니야. 그래서 이병철 나오러 몇 차례나 이병철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병철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대가 그 청구대와 통합을 결의하는 이사회에는 이병철은 나오지 않고 그냥 위임을 하고 본인은 나오지 않고 이사회를 치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구대의 설립자인 최청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이사회장 뭐 이렇게 가서 뭐 이유락 만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물잔을 집어서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정말 뭐 헌납의 성격도 사실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설립자의 뜻과는 좀 배치되도록 무관하게 설립자의 의사들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뺏어간 거죠. 요거를 이제 이유락이 주도를 했던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이제 영남대가 1967년 12월 15일 날 설립되고 나서 이제 당시 이제 설립되니까 이제 이사들의 진용을 짜겠죠. 네. 그래서 설립 이사들의 진용을 보면 이동영 이분이 이제 공화당 의원. 네, 아까 이야기하신. 네, 그리고 이효상 공화당 경북지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김성곤 이제 공화당 재정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유락 중앙정보부장. 그다음 뭐 신현확 공화당 의원. 나중에 보건사회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신데요. 그리고 신기석 요분은 이제 정권 실세는 아니고 이제 박정희와 대구대 사범 동창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사람들 주로 이제 최측근 내지는 정권 실세들로 이제 이사 진용이 짜여진 거죠. 네. 요렇게 이제 박정희 소유의 영남대가 탄생하는 과정. 네. 요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나 사실상 그죠. 박정희 측근들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망 이후에 그렇죠. 예, 박근혜 씨한테 이제 넘어간 거네요. 예, 사망 이후에 67년도에 그 영남대가 설립됐는데 79년 사망 이후에 이제 그렇죠. 이제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으니 그 딸이 상속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80년 4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이것도 보면은 저기 전두환 오빠가 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요 80년, 비슷한 시기에 지금 80년 정도. 5월 항쟁 예. 직전에 대부분 지금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국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렇죠. 근거에서 6억 챙겨주고 예. 예, 아버지 돈이니까 뭐 쓰라고 이렇게 챙겨주면서 학교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거죠. 이사장으로 내려가서 예, 이렇게 밑에 다 수아들이니까. 예. 지금 근데 이게 영남 학원인 거죠? 영남 학원이죠. 예. 영남 학원에 영남대가 있고, 영남 2공대가 있고 네, 영남대 병원이 있고 그렇죠. 굵직한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참. 29살 때. 예, 29. 이사장. 이사장으로 간 거예요. 29살. 이사장. 대학에 가도 현찰을 파는. 그러니까 남들은 29이면 기껏해야 뭐 대학원에서 그렇죠. 학부 졸업하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이러고 있는데 이 영남 학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남 대학교 쉽게 이사장이면 총장한테 야, 일로 와봐 이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쵸. 인천의 선인재단 선인학원 그렇죠. 저 백인엽 장군인가 백선엽 백선엽? 동생이 백선엽 장군. 네. 예. 그 우리 외삼촌이 선인재단에 있었는데 이 재단 비서실에 있었는데 이 장군이 오면 총장 불러서 그렇게 이제 조인트를 까는 게 일이었대요. 왜 전기불 안 끄냐? 종이를 낭비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 허연 대학 교수가 이 제자들은 총장님 높은 분이라고 알지만 결국은 그 오너한테 이제 불려가면 조인트 까지고 그랬던 시절이 그냥 불과 최근까지도 사학 그런 비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삼촌이 인천에서 못 해먹겠다야 그러고 덕성여대로 옮겼더니 거긴 조인트를 더 많이 까더래.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셨어. 대학만 계속 재직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파트 120채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는 이제 용돈이고, 이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신도시가 넘어가는 정도. 예? 신도시 하나를 이거 지금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안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강탈, 뭐 헌납의 뉘앙스를 풍기는 강탈의 과정을 쭉 얘기했는데 이 약관의 나이 29에 정말 이 큰 대학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영남대에는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집행의 시도 있었고. 그냥 소유의 좀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학 비리의 온상이라 이유도? 그래서 네. 네. 결국은 물러나는 과정을 겪잖아요. 예, 결국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29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바로 이사장 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사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 살아 있을 때야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찍소리도 상황은 못했지만. 아니었을 테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사후에 죽고 나서 또 딸이 그냥 또 이사장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학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1980년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상황을 아는 예. 학생이든 뭐 교수든 교직원이든. 그래서 5월 달에 당시 이제 4월에 이제 이사장으로 내려갔는데 1980년 4월에 내려갔는데 한 2달 동안을 그 학내에서 학생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요. 뭐 15,000명이 대구까지 뭐 어이구. 이렇게 대구 시내까지 한 40km를 행진하는 그 영남대 기록에 꽤 멀어요, 대구까지. 예, 영남대. 영남대 기록에는 그 뭐 이렇게 일종의 가장 크게 일어났던 어떤 학내 민주화의 어떤 그런 저항의 상징 뭐 이런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이사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후임 이사장으로 누가 들어섰냐면 류준이라고 들어섰는데 이분이 유경재단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재단끼리도 회전문이 재단이 여러 개니까 사람을 부지키게 한다니까, 여기 지금.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다들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물러났지만 학내 어떤 그런
실제 소유주는 그렇죠. 변함이 없는 거고. 실제 소유주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영남대가 거의 80년도 초중 거의 후반까지 비리가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가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사로 재직을 했는데요. 이 사이에 학내 비리가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1986년에는 아까 잠깐 재단 산하에 이제 영남대 병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병원장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이렇게 300만 원을 올리고 이 돈을 병원장 출장비로 준 게 아니라 그 박지만 씨 네. 박지만 씨 항공료로 약값으로 혹시. 챙겨주고, 예. 뭐 박근혜 후보가 쌈짓돈으로 쓰기도 하고. 개인 용도로. 그러니까 이게 재단.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또 감이 안 오시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86년이니까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 90년인데 대학 등록금 입학금 다 합쳐서 80만 원 좀 넘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호프가 한 잔에 500원이었어요. 그죠? 예.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감안해 보시면은 300만 원이 이제 수천만 원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뭐 재단 돈을 쌈짓돈처럼 쓰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81년부터 87년까지 왜 재단이 뭐 이렇게 학교에 돈을 이래저래 뭐 이렇게 돈을 내놓잖아요. 뭐 학교 운영비 명목, 뭐 교직원 연금, 뭐 그다음 뭐 의료보험료 뭐 등등등으로 각종 명목으로 재단에서 돈을 내놓는데 법인 사무국이 대학에 이제 이렇게 뭐 58억 원을 서류상으로는 대학에 보내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간 거죠. 근혜공주님 호주머니로 들어갔나 보네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재단에선 지출을 했는데 학교에선 받은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류상으로. 약값으로? 58억. 58억. 아, 여기는 제대로 여기 수긍하셨는데. 87년이니까요. 예. 대략 곱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 한 580억 되겠네. 뭐. 대략 곱하기 10해서. 회계부정 뭐 이런 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뭐 또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장학금을 예를 들면 28억을 다른 용도로 장학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장학금도 빼돌리고. 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여사가 직접 관여돼 있는 그렇죠. 예. 회계 비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공주님 얼핏 계셨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사인데 이사. 네. 젊은 나이에 이분이 되게 순진해서 음. 이렇게 뭐 재단 이사장이나 혹은 뭐 이 대학교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업무 돌아가는 걸 알았겠나.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고 뭐 어리고 또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멘붕돼 있는 처자가 하나 와서 요직에 박혀 있는데 밑에 이 하수에 나쁜 이방들이 환관들이 무지하게 헤쳐먹었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 뭐 자기의 친동생 박지만한테 돈이 뭐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막대한 돈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그렇죠. 예. 자기도 갖다 쓰고 그랬으면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이제 네. 진두지휘를 하거나 방조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아마 최소한 뭐 그러니까 진두지휘까지는 아닐지라도 방조 그렇죠. 예, 책임이 있죠. 예. 보여지고요. 일단 법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직접 학교 운영하는 책임이 데서 있는 문제가 있는 왜 겁니다.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지금 좀 졸리다 보니까 정 기자님이 자꾸 부구후로 보여. 예, 그래서 그 사실 그러니까 뭐 저 밑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측근 4인방 뭐 이렇게 비례 온상 뭐 이렇게 지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측근들인데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잠깐 아까 제가 땅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이사 재임 기간 동안 부동산을 34건을 처분을 하거든요. 예. 그 주변의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예. 그 내 땅을 파는데 시세보다 이거를 싸게 팔아서 여기 이 땅이 대체로 이제 1,0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7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지? 너무 어디 에이, 뭔가 그거는 이상하죠. 채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스. 큰 땅을 받은 거니까 이 백리 주변에 그저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거라. 주변의 땅은 싸게 팔거나. 싸게 팔거라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다운 계약서 같은데요? 그렇지. 느낌이? 느낌이. 그게 만약에 있네요. 땅을 팔아서 개인한테 갔으면 다운 계약서고. 예, 그렇죠. 예. 개인한테 갔으면 다운 계약서고 아니면 뭐 저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싸게 뭐- 다른 재단에 넘겨줬든가. 뭐 일종의 증여를 예, 그렇죠. 했을 예.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인한테 음. 그냥
거의 이렇게 사유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준 건데 짜고 이게 치는 고스톱. 사실은 이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이게 지금 재단 땅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뭘 현금이 이게 아니니까. 안 되는데 이걸 현금화하는 과정. 팔아버리면 이렇게 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재단이 개인한테 팔고 그 개인은 사실상 이쪽으로 인수를 해주고 그렇죠. 이런 걸 했을 수 있겠네. 예, 그런 걸 했을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34건을 처분을 했는데 이게 드러난 거는 담당했다는 게 조순재라는 사람이 담당했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 비서 출신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 최태민 목사 계시잖아요. 네. 최태민 목사 처의 전 남편의 아들, 네, 처의 전 남편의 아들. 네. 다시 나 가족 진짜 복잡하네. 씨. 미치겠다 진짜. 최태민 처의 전 남편의 아들. 예. 네. 아, 야, 진짜 꼼꼼히도 그 챙겨주네요. 아버지도 참 복잡하시고. 예. 예. 최태민 목사님 또 처도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 처가 또 많아요. 네, 처가 한두 분이 아니신. 여러분이에요. 결혼을 좀 여러 번 하셔가지고. 최씨 집안 이런 집안이 아닌데. 이슬람 최태민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오무파탈이시 모양이네. 목사님이신데. 매력 있다. 이분 뵙고 싶네. 최씨 중에 제대로 한번 변태가 나오면 막 가는 거죠. 형은 어설프게 나온 편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이 변태 평론가고 변태질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 또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19대 국회인가요? 지금 국회가 네. 그러니까 18대 국회 때 보면 지난 국회. 예, 그 사립학교법 그거 반대한다고 이명박하고 나경원하고 박근혜하고 이제 아, 그렇죠. 촛불 들고 그렇죠. 진두지휘 하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했지 그때. 예. 이명박은 뭐 자기 소유의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나경원 선수하고 박근혜 선수는 자기는 거의 학교 뭐 직접 있는 지키려고 거고. 그렇죠. 예, 돈 지키려고. 전선에 서시는 거잖아요. 피토하더만요.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이제 그 돈 꼬박꼬박 수금해가지고 이제 엉뚱한데 뭐 이제 돌려막기 한다든가 이걸 쌈짓돈 쓰듯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까 비리 사건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부정입학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부정입학. 네, 29명을 부정입학을 시켰는데 1인당 2천만 원씩 받고 당시 이제 80년도에 2천만 원씩 받고 야, 근데 이제 부정입학 이 2천만 원 1인당 2천만 원 기부한 거는 대부분 재단 비자금으로 그렇겠죠. 사용이 됐다. 어쨌든 뭐 기부 그 뭐라 그러죠? 기부입학? 기여입학 기부입학. 이런 거에 뭐 선구자시네 이 학교 자체가. 야, 영남대학교.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든 학교를 이런 식으로 덩치를 하시는군요, 아주. 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친일파가 뺏어가지고 그걸 딸한테 물려주는 이런 씨발. 지금 영남대 얘기를 쭉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사의 축소판 같아요. 네. 느낌이. 딱 그런 느낌. 그저 한국 현대사가 압축된 거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이제 사제를 축제한 세력이 등장해서 이제 나라를 다시 말아먹으려고. 저 홍성담 화백 그림이 또 딱 생각나는데 출산. 여사가 그림요? 출산을 하는데 다시 박정희가 나오는 네. 역사의 거수경례하고. 악순환 네. 근데 이게 수법이 암울합니다. 우리 저기 1편 때도 그렇고 쭉 보니까 아주 전형적이네요. 그죠? 뭔가 사건을 터뜨리거나 사건이 걸리면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일단 그냥 헌납하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빨은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자기네 뭐 외가 뭐 처가 이런 쪽에는 저희 케이블카하고 한국민속촌 이런 거, 싼 거. 뺏어가지고 싼 거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용돈벌이로 뭐 한국문화재단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좀 본판으로 영남대학교 정도 큰 건 이제 이 정도 딸에게. 이거는 뭐 직접 직계로 내리는 네네. 수금해가지고 뭐 이런 테크닉 훌륭하네 아주. 둘째 딸은 뭐 어린이대 공원. 그죠? 큰 딸은 영남대학교. 그렇죠. 뭐 이 정도 챙겨주면 그래도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잔챙이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얼마나 툭툭 튀어나오는 거 많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이거 여기저기 분산 투자 해놨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지난 정권 때 친일재산 환수법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당연히 해가지고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친일 지금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이게 친일파를 무슨 뭐 정치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건 재산을 강탈한 거잖아요, 나라. 맞아요.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건데 그것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독재 이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강탈당한다거나 그죠? 국고가 이상하게 빼돌려진다거나 이런 걸 환수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맞아요.
케이블카부터. 아, 이번에 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슬로건으로 걸죠, 공약으로. 케이블카를 국민에게. 민속촌을 민속촌을 국민에게. 국민에게. 어린이 대공원도 국민에게. 그니까요. 아, 참. 그러니까 이 수금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하만 욕할 게 아니네요. 이거 이명박 1년 내내 거의 한 이명박 씹다가 저희가 선거 들어오면서 박근혜만 씹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 배운 거죠. 이게 쭉 보면서. 그지? 역사 전통이. 마사오 각하한테 배우고 전두환 각하한테 배우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뭐 민주정부 건너뛰고 이제 이명박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과거에 했던 행태들 그대로 반복하고 그러면서 재산 축제하고. 반복하는데 나쁜 의미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때는 그야말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권총 한 정 딱 놓고 네. 밀실에 불러서 어떡할 거요? 그럼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전두환도 대놓고 해서 지금 환수되지 않은 돈이 기천억이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어마어마하죠. 노태우도 거의 그만큼 해먹었는데 많이 이제 도로 뺏긴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각하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YS 이후에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뭐 스위스 크레딧도 등장하고 미국하고 계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내 은닉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계 어디 처박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뭐 지난번에 뭐 미주리에 이 안가를 만들어놨다며. 별장. 그러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진화한 거죠. 이게 지금 거의 6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10년 못한 거니까 50년 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 해먹은 걸 한번 이렇게 총액을 내면은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거의 GMP 수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거야. 뭐 우리나라 그 토지에 토지의 거의 뭐 70% 80%를 10%인가 5%인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유하게 됐을까? 나중에 그 박물관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박정희의 강탈의 역사,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역사 자료들 쫙. 작물 박물관. 네, 작물 박물관. 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의 작물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야지. 저기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옆에. 그래 정권 바뀌면은 그게 아니라 박정희 기념관 그 이름만 그거- 두자만 넣으면 되잖아요. 네, 강탈. 박정희 작물관. 작물관. 박물관이 아니라 장물관. 그래가지고 안에 다 싹 바꿔버리면 되지. 아, 좋네요, 아주. 저 우리 정 기자 안내원 안내원. 지루한 목소리로 광안리를요. 쇠를 먹을까 말까. 아니 밤새 2시간 넘게 녹음했어 지금. 그러면 박정희 작물관은 뜬다. 왜냐하면 우리 정 기자님이 바바리 입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졸린 척 하는 것도 이렇게 방심하게 만드는 거고 갑자기 후다다닥 하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영일형님은 그 옆에 조그맣게 그 전두환 기념관 하나 만드세요. 아, 운영해볼까? 그래서 3S를 심층 분석해서 그래. 전두환 장군의 3S 박물관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덕인 형님은 빼앗아간 산미 슈퍼스타즈. 옆에 야구장 하나 만들어 놓고. 덕인이 형은 이렇게 저 로봇인 척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판소리로 잠미 슈퍼스타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괜찮다, 괜찮다. 입장료 수익이 좀 짭짤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애로는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뒷방으로 이렇게 가면 비디오를 화질 나쁜 비디오를 보여줘. VHS. 추억의 VHS. 이제 또 엠마니엘 1은 봤어. 2도 나왔어. 저 중학교 때 거기 가봤어요. 1,500원. 아까 얘기하는데 그 생각났죠? 옛날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대머리 할아버지가 여러 동네를 장하고 있었나? 난 우리 동네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조직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에.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잠가놓고 그리고 밤새 그런 영화를 틀어주는데. 가둬놓고 틀어줘. 야, 29살 때 재단 2개 이사장. 2개죠? 3개 아니죠? 유경재단 이사장은 정수장학회도 있구나. 정수장학회. 그렇죠. 정수장학회 그러면은 한 한국문화재단 4-5개 정도의 지금 뭐 기본 4개. 예. 예. 지난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한국문화재단, 그리고 영남학원, 그리고 유경재단. 예. 기본 4개. 그 이 정도만 해도 뭐 전 박정희가 뭐 청렴했다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그 와중에 또 뭐 박정희 기념사업회, 유경수 기념사업회 또 이렇게 돼 근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재산 합쳐도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수조원 때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시고 김장하시는 거 시험 보이시고 브라우니 데리고 다니시고 아니 근데 오늘도 이렇게 뉴스에 매일 나오니까 네. 뭐 정책 공약 발표한다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민복 같은 거 꼭 입고 다니잖아요. 예, 전투복. 군복 비스무리한 거 입고 다니는데 딱 보면 지금 해림 요정이 훨씬 더 럭셔리 부티가 난단 말이야. 같은 29인데 뭐 재단 하나 가진 거 없잖아요. 갖고 싶네요. 주세요 좀. 저도 하나. 청춘을 조국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그 재단. 그러면은 이게 송두리째 바쳤어 지금 보니까. 해림 요정은 재물이지 재물. 재단의 재물. 그래서 호랑이 옷을. 재단에 바쳐진 재물. 호랑요? 네. 슬프네요. 저랑 동갑인데. 네. 동갑이었을 때. 네. 그죠. 재단 4개. 그러니까 지금 막말하시는 김성주 회장. 비광요? 비광 네, 김성주 회장. 비광 김성주 회장. 이 양반 정도가 나름 이제 좀 잘 나가는 회사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가 봤을 때는 서민인 거죠. 뭐 구멍가게지 뭐. 중산층 70%. 그 안에 드시는 분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딱 지금 분위기가 이 부그흐는 조용히 있지만 눈빛으로 딱 야 성주운이 물어 왈왈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지금 아무데나 가서 막 물더라고 그 양반은. 뭐저 연대에 가서 황상민 교수 퇴직할 때까지 매일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캠프에 드린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너는 물어라. 생식기 가지고 그랬으면은 왜 김태호는 매일 안 찾아가? 홍어잖아요, 그건. 생식기는 그냥 우리 일상 표준어고. 저는 이번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준비된 여성 대통령, 네. 이제 여성 코스프레 열심히 하시는 이제 그쪽으로 밀어야 되겠다. 제가 전에는 이제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봤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애국자 코스프레, 무궁화. 근데 이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안 되냐면 자꾸 아버지가 연상이 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유신의 추억이 이렇게 돼버리고. 아니 그쪽 수질은. 지난번에 우리 송영선 열사가 이제 잠깐 멜로에 휘말리셔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지셨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제 비광 김성주 선생이 또 나타나요. 왜 그 동네는 이런 캐릭터가 다 그렇게 비슷하죠?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야? 그쪽의 여성이 취향이 좀. 유유상종 효과.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 정책 발표하면서 성폭행 범죄 엄단하겠다. 사형까지도 불사하겠다. 참 낙하죽 두껍다 정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형수를 폭행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트윗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시발단이라고 있잖아요. 시발단. 이제 새누리당 SNS 알바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멘션이 오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 민주당의 변태 섹스 트윗질을 한 김광진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변태 섹스 트윗이 문제야, 지금? 변태 섹스를 한 애들이 그쪽에 있는데, 변태 전문가잖아, 내가. 전문용어로 말로 변태질하는 게 근친뿐이 아니라 무슨 털 먹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잖아요. 아니 행위로 한 놈들은 부구가 얘기를 이런 방구했나? 근데 이제 트윗으로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거 가지고 무례한 것들 이렇게 씹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게 경중이 따져보면. 그러니까 더 악질 범죄자들이 경범죄자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양새.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돼가지고 그 사형 시키고 이렇게 엄단을 하면은 새누리당에서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죽어. 국회의원 절반이 없어져. 많이 죽어. 그리고 옛날에 이제 처벌 중에도 사형의 방법이 다양하게. 근치는 능지처참에 처한다. 이건 한무랍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무랍이 법전. 똑같은 방식으로. 트윗은 트윗이네. 코란 등장하고. 변태는 변태로만 쓰는데. 야만의 시대. 그럼 나는 이제 이 형장의 집행관으로 채용이 될 수 있겠구나. 채찍 하나 들고. 채찍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제 챙겨가지고 가야지. 양초랑 이런 거 챙기셔가지고. 너무 밤늦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네, 점점 저질로 가는 거 같아. 끝냅시다, 우리. 죽겠네, 진짜. 그 신사동 588 번지가 화단이야. 적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저걸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1년을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점점 새누리스러워질 것 같아. 나는 그거 느껴. 내 영혼이 탁해지고 있어. 왜냐하면 점점
티파니 찬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혼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티파니를 이 화제에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자살골인데. 추악하지. 그걸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 맑은 소녀 여신을. 진짜 다들 우리 지금 너무 형제. 지친 것 같은. 형제, 우리 회개하고. 빨리 마무리해요. 지금 제가 엔딩 멘트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요. 다 지금 반 졸면서 방송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걸 쓰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28일 앞둔 적박대전 28일 앞둔 11월 21일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7일 앞둔 것으로 맞아요. 넘어갔습니다. 거의 뭐 2시 가까이 됐어요. 55분인데요. 딱 1년 전에 이러고 있었어, 우리가. 네, 참, 우리가 애국전선 한 지 한 1년 정도 넘었는데요. 예, 이 새벽에 애국전선 우리 1주년 파티도 못 했는데, 이 새벽에 근혜공주님이 얼마나 그것도 저와 동갑인 나이였을 때 그 파릇파릇 젊은 시기에 얼마나 헤쳐드셨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려니 참 짜증이 나고요. 네, 240채 아파트? 네, 저도 그런 거 갖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 새벽에 더더욱 우울해지고 졸리고 짜증나고 슬프고 뭐 아무튼 뭐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 들어보니 속물 요정이야. 완전히 속물 요정. 짜증이 나가지고요. 내가 왜 이런 사람 아니 호피 입었으면 됐지 몰도바의 요정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많이 그것도 29나이에 뭐 서너 개씩 재단의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제대로 쭉쭉 수금을 해오셨던 분께서 서민 코스프레 마치 이 불우한 가정에서 소녀 가장으로 고생 많이 하면서 자라셨던 불우한 캐릭터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쁘고요. 네. 이제 그런 박근혜 후보께서 최종적으로 가실 곳은 그동안 많이 한 수십 년 쭉쭉 뽑아오셨던 그 가족들과 함께 학교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학 전문가니까 네, 학교로 가야죠. 네, 학교. 학교 가시기 전에 저 꼭 면담하시고. 네, 여기 또 학교 전문가. 네, 제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언덕 위에 큰 집.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아마 멘붕 스쿨이라죠. 뭐 친한 분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비슷한 분들이야. 때로 몰려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네, 학교. 근혜상 뭐 이런 거. 네,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시라는 박근혜 후보. 학교 가실 준비 되셨죠? 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각하가 반겨줘. 그럼요. 적박대전을 27일 앞둔 11월 20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애국전선 삥 뜯는 가족 2 그네 언니 학교 가자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오빠들 잘 자요? 오빠들 자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잘게요. 오빠들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만에 3시간을 달렸네. 아, 이거 무슨 1주년 파티도 아니고 이게. 한 저 절반은 지금- 졸았는데. 진짜. 너무 졸리 미치겠네. 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늘은 알리라 다가올 새 세상은 우리 것이라는 것 우리도 알게 되리라 싸움이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